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회자입니다. 2025년에 큰 환호를 받았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보면서 많은 영화를 떠올렸는데요. 오늘은 허공의 질주를 중심으로 몇 개의 영화와 음악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전운동이 한참이던 1970년대 초반 베트남에서 잔인한 무기로 기능하는 네이팜탄이 민간인에게까지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시위대들 중 일부가 대학의 한 시설을 폭파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화 허공의 질주는 이 사건을 소재로 출발합니다. 영화 속 아서와 애니는 수배를 받고 있고 신분을 바꾸고 거주지를 계속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게 커나가지만 큰아들 데니가 대학교 원서를 써야 할 나이가 되면서 갈등이 커집니다. 데니 역의 리버 피닉스는 사실 배우보다 뮤지션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 피아노도 직접 연주했습니다. 데니를 줄리아드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음악 선생님의 설득을 듣고 또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아들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외가에 아들을 부탁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나무로 된 피아노 모형으로 연습하던 아이가 선생님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베토벤 비창 2악장을 연주할 때 그 피아노 소리는 그러지 않아도 될 나이에 너무 성숙해버린 아이를 보는 관객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외에도 시대를 대변하는 노래로서 그 세대의 고뇌가 담긴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이 엄마의 생일 파티에 나오면서 관객을 그 시기에 젖게 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세상의 좌파들은 방황하고 레이건의 보수주의는 강화되고 미국은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 보였던 80년대 후반에 개봉한 이 영화 속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도망을 다니지만 소신을 잃지 않고 그 와중에 노조 활동도 하며 꿋꿋하게 사는 이들의 모습은 90년대 비디오로 이 작품을 접한 한국의 관객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두 집단의 모습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변했고 각자의 영역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옛 동료들은 이들을 돕는데요. 한 과거 동료는 도피 자금을 대주면서 여전히 신념대로 사는 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집단은 영화 속 구스라는 인물로 대표되는데요. 자신들은 세상의 관심에서 밀려났다며 그 집단의 존재와 신념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은행을 털고 테러를 하는 노선을 택한 인물입니다. 구스가 참여했다는 조직, 무기를 들고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이야기를 2020년 영화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토마스 핀천의 소설 마인랜드에서 많은 것을 가져온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무장단체 프렌치 75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무장 테러 단체인 웨더 언더그라운드를 참고하며 창작되었다고 합니다. 프렌치 75의 조직원이었던 밥과 퍼피디아가 1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영화가 보여줍니다. 60년대 정치운동가들이 모여 사는 소설 속 바인랜드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는 박탄 크로스라는 가상의 공간이 됩니다. 공간이 바뀔 뿐 아니라 시간도 현대 미국을 암시합니다. 인종차별과 이민자 탄압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내세우니까요. 허공의 질주에서 다소 경멸적으로 묘사되었던 구스라는 인물 같은 유형이 이 영화에는 다수 등장합니다. 이민자들에게 도피 통로를 만들어주는 베니치오 델 토로가 연기한 가라데 관장, 변치 않는 소신으로 조직을 지키는 레지나 홀이 분한 디안드라 등 존경스러운 인물들도 있지만 조직을 배신한 퍼피디아, 도피 중에 마약에 쩌든 삶을 사는 밥 같은 조직원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혁명을 외치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많았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가는 딸 윌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이들의 활동은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알제리 전투도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 의해 다시 떠올려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관해 제가 만든 클립을 댓글창에 연결시켰으니 한번 봐주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제국주의 프랑스의 끈질기게 저항했던 알제리 민중들의 이야기인 이 영화는 밥이 텔레비전을 보는 장면에 직접 등장합니다. 그리고 알제리 전투에 대한 명백한 오마주로 여겨지는 지붕이 추격신을 보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알제리 전투에 대해 같이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음악도 연결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는 신분을 확인하는 암호에 70년대 음악 스콧 헤론의 대표곡인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의 가사 중 일부가 나옵니다. 현대 랩 같은 이 노래는 인종 문제와 혁명에 대해 읊습니다. 허공의 질주에서 70년대 음악 Fire and Rain이 쓰인 것처럼 시대를 넣은 음악이었던 것이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굴곡 있는 도로 위에 추격전에 흐르는 River of Hills는 라디오헤드의 멤버로서 감독과 여러 작품에서 같이 작업했던 음악감독 조니 그린우드가 작곡한 것으로 압도적 매력이 발산되었는데요. 이 곡은 묘하게도 엔니어 모리코네가 현대음악에 심취했던 시기에 작곡해서 알제리 전투에 실었던 곡 노벰버 1954와 닮아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허공의 질주에서는 지식인이 중심이고 평화주의를 내세웁니다. 알제리 전투에서는 저항 과정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에 대해 음악을 통해 휴머니즘을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탄압 속에서 무기를 드는 것의 불가피성을 말합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혁명에 참여한 허점투성이의 인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볼지를 관객에게 묻습니다. 시공간을 비틀고 블랙 코미디라는 장치로 은유라는 탈을 씌우고 또 놀라운 연기와 멋진 이미지들로 덮개를 씌우면서 모호함을 가장하지만 영화는 그 사실성과 진정성으로 답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혁명은 인간이 하는 일이며 어차피 인간은 허점투성이지만 대의가 이끄는 한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들이 곳곳을 지키는 한 그들은 반성하고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제리 전투처럼 저항의 무기를 들지언정 이민자들을 돌보고 도피시키는 방식처럼 또 다른 배틀 저항의 형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1960년대, 70년대의 저항은 80년대 후반의 상황 속에서 또 2025년의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용되면서 영화는 끊임없는 현재와의 대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세 영화 모두 인간답지 못함을 강요받을 때의 저항에 빛나는 가치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네뮤직의 100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영화와 음악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각의 결과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